시국 발언과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민주노총 강원건설노조 김현웅 사무국장님의 시국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신도는 아닙니다. 근데 양해동 동지는 평소에 남 탓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남들이 어려워한 일을 먼저 했었고, 하물며 젓가락 놓는 일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드리는 첫 기도문을 듣고, 이분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분신한 건 양효동 열사의 동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 김현웅입니다. 양해동 열사의 세례명은 미카엘입니다. 열사는 분신 전날 본인이 세례를 받았던 동두천 성당에 다녀와서 아내에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최후를 각오했을 그 시각에 탄원서를 받아보자는 저에게 사무국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탄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담은 탄원서면 되겠죠. 제 마음은 단단합니다 라며 저를 위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신 당일에도 탄원서를 쓰러 법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열사는 판사에게 쓰는 탄원서가 아닌 본인의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셨습니다. 열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양심을 지켜 살아왔던 분입니다. 남에게 험한 말 한마디 못했고 자기 입속을 챙기지 못한 바보 같은 형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뚜렷한 채용 절차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실업이 반복되기에 항상 건설 현장을 찾아가서 고용 교섭을 하고 일자리를 따내야 조합원들의 고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사는 4월 한 달 동안 하루 일당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그 전전달에는 현장 팀장직을 하면서도 2달을 앞에서 20여일 공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출근은 하면서도 탄압 국면에서 본인의 일당이 올라가면 조합원 고용이 불리하게 적용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수를 올리지 못하고 자기 공수를 빼서 조합원들을 더 투입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해줬고 끼니 거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며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동료들은 조합원을 고용시켰을 때 그렇게 애처럼 웃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런 동지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와 경찰의 강압수사, 끼어맞추기 수사가 열사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50명 특진을 걸고 건설노조의 불법을 잡겠다고 전국의 강력수사대와 반부패 수사대를 풀어 성과 낼 것을 다그쳤습니다. 열사를 조사했던 것도 평소 노조를 상대하던 팀이 아니라 흉악범죄를 담당하던 강력계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채용을 요구하고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해서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를 활용해 상근자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경찰은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사측의 돈을 뜯어내려 집회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양해동 동지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녁 식사 메뉴를 시키려는데 경찰이 이 메뉴 좋아하시잖아요 하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장 교섭을 갔는데 교섭 갔다 나오자마자 현장 소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들렸다 갔다고. 일상 활동도 감시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본인의 위협감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양해동 동지를 지탱했던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본인을 소개할 때 꼭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노조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노예 취급받던 건설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을 받게 하는 건설 노조를 내가 하고 있다. 조합원과 가족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열사는 유서에서 억울하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분신하기 며칠 전 제가 가족분들에게 이야기하셨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아이들이 아빠를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갈 갈치범 혐의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권과 경찰은 열사를 공갈범 파렴치 행위자로 몰아 마지막 남은 자부심마저도 짓밟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도 불법이라 합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한 집회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를 고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해도 인력이 없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는 과정에 건설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조합원 고용을 배제하고 교섭을 요구해도 컨테이너 앞에서 신발도 못 벗게 합니다. 채용 요구 이야기를 하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협박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노예같이 시킨 대로 일만 하는 과거의 노가다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양해동 동지의 억울함은 이런 8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의 억울함이었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야사당에 보내는 유서에 본인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지지율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주라 하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함께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은 생각인 거 맞습니까?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열사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열사의 아내분은 정당 대표와 간담회에서 하루빨리 애기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열사의 자녀는 우리 아빠 범죄 저지른 거 아니죠? 다시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열사의 명예회복과 열사 정신을 계승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만 힘으로만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해동 열사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신도분들 그리고 시민 국민 여러분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양해동 열사의 명복과 염원 실현과 그의 타당한 행동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